장기투자. 네,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연말을 정리하는, 그래서 연말 결산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그래서 국내 주식, 그리고 해외 주식,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, 이렇게 세 가지 파트인데요. 기존에는 제가 뭐 국내 주식, 해외 주식, 뭐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올렸지만 이제는 그냥 다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국내 주식부터 시작해서 각각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연상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ISA 계좌예요. 그래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ISA 계좌로 많이 이제 자산을 이전해서 ISA 계좌가 가장 투입 금액이 크고, 그리고 자산 비중도 가장 높은 계좌예요. 그래서 그 계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ISA 계좌 미래에셋 증권으로 운영 중이고요. 금액 같은 경우는 다 가렸어요.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좀 공개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가렸고요.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동안에 많이 금액까지 보였는데 이제 계속 가리고 있어요. 그래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국내 주식만 투자가 돼요. 잘 아시겠지만 ISA 계좌는 해외 주식은 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국내 주식만으로 한 거고, 국내 주식으로 올해 수익률이 18.78%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뉴스를 보니까 올해 코스피 그 지수 투자했을 때 그 연간 수익률이 24년이 마이너스 7%인가 마이너스 8%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저는 그에 비해서 가장 비중이 큰 ISA 계좌에서 18.78%의 투자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ISA 계좌 이렇게 주요 지수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미래에셋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제가 투자한 ISA 계좌의 누적자산 변동률은 한 3월인가 4월부터 시작했을 거예요. 이때부터 봤을 때 처음에 이제 5월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. 지수는 요 정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가 그 이후로 이제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쭉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이래서 총 연간으로 수익률이 7, 8% 정도 수익률을 난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간 마이너스 8%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초반 이제 여름까지는 잘 가다가 삼성전자 빠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쭉 빠졌고, 완전 12월 말에는 뭐 계엄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박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괴리율을 비교했을 때 제가 총 18% 정도고, 그리고 코스피가 8% 정도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8%니까 요걸 더하면은 한 지수 대비해서 한 26% 정도의 초과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 9월 이후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졌는데, 요거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 이제 보험주라든지 증권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버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, 다른 키움증권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런 거 투자를 하면서 많이 지수처럼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. 그래서 ISA 계좌 가장 그 투자 자본이 큰 계좌에서는 18% 국내 주식 수익을 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계좌예요. 제가 IRP 계좌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8월 달에 집어넣었었고요. 여기에 투자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했었고, 8월부터 투자를 해서 수익률은 5.8% 정도.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S&P 500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나스닥 100도 있고, 그 다음에 코스피 200도 있었는데 코스피 200이 굉장히 마이너스를 냈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수익률은 5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나머지 분들은 역시나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셔서 그런지 이 미래에셋 가입자가 11%, 상위 5%는 46%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키움증권,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비중이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키움증권으로도 금액이 좀 뭐 한 달, 아니 1년 연봉치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1년 연봉을 투자했을 때 이 수익률은 이 실현손익 이제 매도하고 매수한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.6% 정도에서 달성했고요. 여기서 좀 약간 제가 사고팔고를 꽤 했다 보니까 수수료가 키움증권에 낸 게 32,000원이고, 그리고 나라에 낸 세금이 21만 6천 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, 굉장히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국자다. 저만 해도 나라에 21만 원 6천 원의 세금을 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장려하게 되면 이런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나라의 세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
국내 주식 이 키움증권으로는 OCI 홀딩스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요. 실현손익은 마이너스 2.6% 그리고 기간손익 올해 총 봤을 때는 마이너스 8%. 딱 어떻게 그 언론에 나온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. 지수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8% 정도 올해 수익률이 나왔다 했는데 저도 마이너스 8%의 수익률을 얻었고 회전율이 높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토스증권으로 좀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게 나왔는데 좀 사고 팔고 한 것도 좀 있지 않았나 국내 주식 키움증권으로. 그래서 이렇게 실현손익으로는 마이너스 2.6% 그리고 평가손익으로는 마이너스 8%이 언론에 나온 코스피 지수 투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. 근데 당연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삼성전자에 키움증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전하고 똑같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으로 제가 이전시킨 연금저축이에요. 그래서 연금저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S&P 500, 그다음 나스닥 100, 그리고 여기에 좀 특이한 건 이제 코리아 한국 2차전지 투자했었어요. 그래서 2차전지가 많이 까먹긴 했는데 이제 S&P 500하고 나스닥 100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실현손익으로는 플러스 7.77%, 굉장히 좀 약간 신기한 그런 퍼센트가 나왔어요. 그래서 7.7% 정도 수익을 냈고 요건 한번 금액을 가져와 봤는데요. 요거 연금저축으로 예전에 제가 미래에셋에서 갖고 있던 연금이랑 그리고 에셋플러스 그 자금을 옮겨서 이렇게 1,5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1,500에 뭐 매도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지금도 이 정도 1,500 정도 가지고 있고요. 수수료는 4,200원. 요건 연금이다 보니까 세금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평가손익으로는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게 한 게 많다 보니까 뭐 300%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자세한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은 아닌 것 같아요. 옮기면서 발생한 것 같고 실현손익으로는 7.7% 정도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연금저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에요. 그래서 저도 해외 주식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환율 1,400원 갔을 때 이건 너무 환율이 많이 올랐다 해서 좀 판 게 오히려 패착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저도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었고 미국 주식으로 미국 주식이랑 일본 주식도 여름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라인냐 일본 주식들 이거 반도체 ETF, 환학, 뭐 라인냐 이런 것들로 양도소득을 좀 냈었고, 그다음 미국 주식으로도 수익을 좀 내다 보니까 키움증권에서만 양도소득으로 발생한 게 634만 원이에요. 그래서 아래 이 산출세액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요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250만 원 제하고 나머지 20%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마 내년 5월 달에 또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키움증권 미국과 일본 주식으로 634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기간 수익으로 봤을 때는 25% 정도 이게 수익을 냈고 회전율이 굉장히 한 1000%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요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에서 좀 이렇게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이제 단가가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다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미국 주식은 기간 손익으로는 이렇게 25% 정도 수익률을 낸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실현손익으로 이것도 미국 주식인데 9.7% 정도 수익률을 냈다. 미국 주식하고 일본 주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에 있던 것들을 제가 토스증권으로 많이 옮기면서 수익을 냈던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근데 토스는 그 금액이 크진 않아가지고 요거 다 가져와 봤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 두 개 합쳐서 수익률 실현손익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실현손익으로 3.5% 정도 수익률을 냈고 금액은 171만 원인데 요거의 대부분은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좀 판매했던 것 때문에 테슬라로 182만 원 수익을 냈었고 뭐 로스스토어스는 한 주 갖고 있던 거 12%로 올라서 22,000원, 뭐 존슨존슨도 손해보고 팔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3.5%고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양도소득세가 제가 키움증권에서 634만 원이었잖아요.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 토스로도 185만 원 수익을 냈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은 거의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라서 기본소득세 250 빼고 한 600만 원 정도의 20%니까 얼마일까요? 그러면은 20만 원에 치면 6 하면은 한 120 정도 양도소득세를 낼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슬라를 좀 이렇게 익절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서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. 이렇게 2024년 연말 경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해외 주식을 봤을 때는 거의 실현손익으로는 거의 800만 원 중반대로 달성을 했고요.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토스로는 3.5%, 그 다음에 이제 이
키움증권에 있는 해외 주식으로는 25% 정도 수익률을 기록해서 역시나 미국이나 일본 주식이 굉장히 오래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뒤에 제가 이제 펀드도 넣어놓겠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펀드는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. 왜냐면 펀드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. 그래서 해외 주식, 그다음 연금저축, IRP, 국내 주식 이렇게 많은 걸 해봤는데 해외 주식은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키움증권, 이 OCI 홀딩스나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당연히 지수 투자니까 잘 선방했다고 할 수 있고, 국내 주식 이 ISA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18%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고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지만, 요거의 대부분의 사실 영향은 이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요 두 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2024년은 굉장히 해외 주식은 되게 좋은 시장이었고 국내 주식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,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,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는 좀 약간 빨리 팔았던 측면이 있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팔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또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좀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, 내년엔 정말 국내 주식이 좀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았다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 관련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